것과 함께 이 공동 성명에 좀 더 선언적인 한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다면 설명서도 별도로 배부가 되는데 거기에는 한미가 합의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이 설명이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공동 성명에 담길 내용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북핵 문제와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이겠죠. 네. 앞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의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게 현실화됐을지 좀 구체적으로 담길 것 같아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분야 역시 백신 분야 협력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하겠다고 명시할지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관심이 많은 것이 이 바이오 산업이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도 역시 관심 사안이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공동성명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줬는데요. 네. 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뜻이 담길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원전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지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담긴다면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성과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 기틀 위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이 대북 정책의 큰 틀을 발표하면서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기존의 북미 합의를 큰 틀로 계승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합의입니다. 그동안 사실 남북 간에 정말 많은 합의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도 연결, 그리고 뭐 도로 연결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리라도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어서 막힌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정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미국에 요청했던 것도 제재의 어떤 일부 완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라고 했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 정부가 이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선순환 구조로 같이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이 남북 관계 개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대북 제재 완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해서 좀 진전된 메시지가 있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 협력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어제였던가요? 그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말하기를 이게 한국은 선진국인데 선진국한테 왜 백신을 줘도 되겠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 속된 말로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백신이 우리가 확보한 물량이 우리 전 국민의 2배 이상입니다. 이게 네. 지금 도입 속도가 약간 늦어져서 빠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백신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어떤 일정량의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성과가 그렇게 아주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필요한 건 이 백신 문제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쥐고 국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네, 근데 말이에요. 생산 기지를 만든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생산기지, 위탁 생산, 기술 이전,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두 정상이 합의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일단 뭐 개별 기업들 간에 그렇죠. 합의할 문제죠. 개발한 업체들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태고요. 각각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와 계약 체결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한미 간의 백신 분야 협력은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백신을 확보해서 자신들만 갖고 있지 않고 국제적으로 나누겠다. 특히 자신들의 동맹들과 나누겠다. 그럼 동맹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쿼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에 그런 전초기지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을 백신 허브로 해서 이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지금 백신이 부족한 국가들과 어떤 제공을 하는 그런 공급망을 한국에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백신 문제는 단순히 이만큼 수급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보 분야로까지도
백신 이런 게 또 국력의 아주 핵심 관건이 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또 한미 정상이 만난 거고요. 자, 일단 뭐 들어오는 화면들을 보면은 두 정상이 만날 때 굉장히 표정은 밝고 또 전반적으로 참모진들까지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두 정상의 첫 만남이었는데 이모저모 좀 살펴볼까요? 두 정상의 첫 만남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표정이 좋았고요. 처음 만나는 관계 같지가 않더라.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원래 의전상 이렇게 주먹 악수만 하기로 지금 네. 돼 있는데 두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진간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외교 무대에선 사실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이 또 교사라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그랬고 스가 총리가 방미했을 때도 만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소개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소개를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질의 남편입니다. 네. 스스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를 주도해 갔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 여사가 2015년에 한국이 진관타를 방문한 적이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찍었던 사진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됐고요. 네. 얘기가 잘 풀렸겠네요. 네, 질 바이든 여사가 그러니까 미국의 영부인이 이런 자리에 등장하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워낙 외교 무대 자체에 등장하지 않았고, 실제로 외교 무대라고 해봤자 지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정상회담이거든요. 네. 대면 정상회담. 첫 번째가 스가 총리였고, 일본의 스가 총리였고, 이번 두 번째였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외교 무대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을 만난 건 어쨌든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됐다는 점, 그리고 한국 대통령을 예우했다는 점 등을 두루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아까 금철현 특파원이 보도를 했지만 이번에 공식 행사에 앞서서 이 6.25 전쟁 영웅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명예훈장이라는 게 사실 군 통수권자가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최고 권위의 훈장이었고, 이 훈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수여하는 메달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이 자리에 동행한 건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의미를 실어주면서 역시 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려는 어떤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정상에 대한 또 친밀감의 표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행사에 이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주는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네. 그리고 그 행사를 전국에 생중계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행사 전에 백악관에서 A4 용지 3장 분량의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이 훈장 수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훈장 수여 사실을 알리기도 했고요. 행사가 저도 아까 봤는데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굉장히 어떤 미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지 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국내 정치적 이벤트인데, 이 행사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왔던 이 행사에 외국의 정상이 초청돼서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장 합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이라고 하고, 지금 보면 미국이 이 일정을 처음부터 계획했다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방미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네, 방미에 맞춰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문 대통령 초청을 하려고. 예. 이게 역시 어떤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이 전쟁 영웅이 당시 6.25 때 당시 중공군과 싸웠던 인물이에요. 네. 지금 미국이 이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이 상징적인 게 또 들어가 있네요. 첫 번째로 메달을 수여하는 네. 인물이 6.25 참전 용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모든 건 다 계산하에 또 철저한 메시지를 담아서 행사를 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이 참석자들 노마스크 상태로 거리두기 없이 이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4월 달에 스가 총리가 이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을 때 네. 마스크를 두 겹을 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햄버거가 메뉴로 준비됐는데 두 정상이 정말 멀찍이 떨어져서 네.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먼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대면대면한 공개이겠죠. 그런 게 불과 한 달 전 정도인데, 그 사이에 미국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그리고 지금 스스로 어떤 자신감을 보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도 했었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때와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네.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행사에 가까이 하는 모습, 그리고 주목 인사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악수를 한다든지 끌어안는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많이 보였다는 점 등을 보면 미국이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의 자신감을 갖고 그걸 외교적인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사회가 관광지도 그렇고 완전히 정상화되는 모습들을 이제 차차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가, 이 외교 무대도 이렇게 활기차게 우리는 정상을 되찾고 있다. 이런 그렇죠. 걸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를 앞두고 백신을 맞았잖아요. 어쨌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뭐 만나기는 처음 만나는 겁니다만 사실 좀 기존의 이력들을 보면은 공통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케미가 잘 맞는 관계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단 두 사람의 첫 직업이 똑같습니다. 변호사였죠. 한 명은 인권 변호사였고 한 명은 흑인들을 주로 도왔던 국선 변호사였어요. 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각각 청와대 비서실장, 부통령으로서 정부의 최고위직을 겪었던